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아파트 격리 업무의 실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드려볼까 해요. 어, 아파트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 고생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유 참 고생이 많으시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파트는 원래 이게 좀 맞는다는 게 아니라 옳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인수인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수인계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있다고 그러더라도 뭐 반나절 혹은 뭐 하루 이렇게 이제 인수인계를 짧게 짧게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회사들에서 막 한 달씩 인수인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따졌을 때 약간 아파트는 굉장히 인수인계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정말 뭐 인수인계를 뭐 일주일 이상 해줬어요. 뭐 초보 격리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일주일 이상, 뭐 보름 이상 인수인계를 해줬어요. 이런 걸 보면 이런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곳이죠.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한 6군데, 7군데 정도 직장을 공동주택은 그쪽으로 옮긴 것 같은데 그때도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초보에서 서무에서 격리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업로드가 됐답니다.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 단지에서 그때 그래도 같이 있었던 그 격리 분이 지금도 친한데 그 친구가 이제 부가를 그 전에 좀 가르쳐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가 가장 그래도 인수인계를 제일 잘 받았다. 이렇게 뭐 인수인계를 받았다기보다 그 친구가 저를 가르쳐 준 거죠, 사실은. 예, 운이 좋은, 아주 저도 운이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이 그 친구는 저랑 같이 근무를 했던 저희가 서무로 근무를 했고 그분이 격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랑 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리고 그 친구가 착했겠죠. 그랬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그 격리 업무 부과하는 법 정도를 2번 정도 저를 가르쳐 준 언니 한번 해봐요 이러면서 가르쳐 준 거지. 그 새로 입사하시는 그 단지에 그 전임 격리가 여러분한테 그런 거를 가르쳐 줄 의무가 없어요. 그분은 인수인계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뭐 부가를 가르쳐 주거나 회계를 가르쳐 주거나 이럴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왜 인수인계가 보통 없는 걸까요, 여러분? 응? 여러분, 왜 인수인계가 보통 안 할까요? 이 사람들이 뭐 마음이 나빠서 인수인계를 안 할까요? 귀찮아서? 그게 아니죠. 대부분 사유는 자리를 정하고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리를 정하고 그만둔다고 할 때 그 격리뿐이 아니라 그 전임 격리분 있죠. 그 전임 격리분이 옮겨야지 그 자리로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몸도 힘들고, 아유, 그냥, 그만 이 일은 이제 더 이상 좀 쉬어야겠다. 아니면 나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여유를 가지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좀 인수인계를 해줄 수 있겠죠. 초보 격리자가 온다면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인수인계도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자리를 옮기려고 자리를 알아보다 보니까 어떤 자리에서 나보러 오래요. 근데 그 사람도 그 전임 격리가 그만두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내가 가려 그러면은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정도밖에 시간을 맥시멈 2주일 뭐 짧게는 일주일 어떤 데는 더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그래도 1, 2주는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내 할 일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인수인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아파트에서도 이제 그 제가 만약에 그 이지집합 건물 아파트에 다녔어요. 이지집합 건물 아파트에 다니다가 저기 판도라 아파트로 이직을 한단 말이에요. 판도라 아파트에선 일주일 뒤에 오래요. 그럼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오래요. 그럼 제가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소장님, 제가 이제 판도라 다른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여기 직원을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소장님이 이지집합 건물 이름으로 또 사람들 막 구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도 또 다른 곳에서 근무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바로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 자리를 옮기니까 다른 곳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도 1, 2주의 시간을 주고 내가 빨리 옮기는 만큼 이 사람도 이쪽으로 빨리 옮겨야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파트
한 집 아파트든 우리 집이든 한 집이 비면 그쪽으로 이사 가고, 이 사람이 또 이사 가고 또 이사 가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런 중간에 뭐 신혼부부가 해서 새로 집을 산다거나 새로 집을 뭐 얻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데 가서 외국에 있다가 한참 있다가 온다거나 이렇게 중간에 텀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격리분들도 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쉰다거나 다른 데 가지 않고 전 좀 쉴 거예요 하고 쉰다거나 이럴 때는 좀 텀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수인계를 못하는 이유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격리가 한 3명이고 같은 일을 해요. 그럼 한 명이 만약 자리를 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거 업무를 대신하거나 그러면은 시간을 충분히 두고 사람을 좀 구할 수 있죠. 아니면 그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나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대신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파트는 어떻죠? 각 업무를 하는 사람이 보통 한 명이죠. 만약에 한 아파트에 여직원이 3명이라 그래도 격리 뭐 과장 있고 격리 대리 있고 그다음 서무 주임 뭐 이렇게 있어요. 이분들이 다 업무들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해줄 그 기간 그 옆에 동료가 없는 거죠. 사수나 동료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못 해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떠나야 할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이 단지에서 근무해서 다른 단지로 가야 되려면 1주일, 2주일밖에 없는데 그러면 보통 격리분들이 뭐 일을 잘한다 그래도 그때그때 계속 일이 있기 때문에 본인 업무를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그 업무를 정리를 하려면 만약에 누가 초보가 온다고 해도 그분한테 내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뭘 설명해주고 그럴 시간이 없겠죠. 왜냐하면 나도 내 업무를 지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인수인계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격리분이 안 가르쳐 주고 싶어서 전임자가 안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인수인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내가 옮겨야 될 그 새로운 그 단지에서 빨리 오라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만약 옮기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 사수나 동료가 있으면 그 새로 오는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해주면 되는데 없으니까 인수인계를 못 받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나가는 격리분도 자기 일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빠서 다른 후임자가 와서 일찍 좀 온다 그래도 인수인계 하는 게 좀 어렵다. 그리고 또 이제 부외로는 안 좋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소장님이랑 사이가 안 좋다거나 뭐 다른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다거나 해서 나간다면 그럴 때는 좀 별로 아니면은 위탁사 그 위탁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후임 위탁사한테 뭘 알려주고 싶지 않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저쪽에 W 쪽에 라는 그 경기도 쪽에 있을 때 그쪽에서는 제가 한 3년 정도 고생을 해서 막 했는데 위탁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왔는데 그 후임분한테 제가 막 너무 뭔가 충분히 막 설명해 드리거나 이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든 자료 막 지우고 나오고 싶은 막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거기 되게 복잡한 단지였기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몇 가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대부분이 인수인계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인수인계를 못 받으니까 그분이 어쨌든 인수인계서를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했던 서류들이나 자료들을 보고 경력자분들은 대부분 그걸 보고 합니다. 그런데 초보분들은 너무 힘들죠. 근데 내가 모르니까 다 너무 익숙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막 전임자한테 막 계속 물어보죠. 근데 전임자도 자기도 딴 데 옮겨서 거기 적응하느라고 힘든데 막 답변해주고 그러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격리부는 자기가 한 달 동안은 전화 받아주겠다 그랬대요. 착하시다고 내가. 근데 인수인계서를 자세히 써준다고 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인수인계서를 나는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어요. 인수인계도 잘해줬고 인수인계서도 잘 써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무조건 전화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걸 먼저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전임자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까 그냥 전임자한테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안 되죠, 여러분.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는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 후임자들의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르쳐 주는 거는 선입니다. 되게 호의예요. 그 호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호의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지 그걸 권리인 것처럼 막 행동을 하면 그분들이 안 가르쳐 줍니다. 다음부터는 전화 오면 씻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임자가 인수인계 후에 전임자한테 전화를 할 때는요. 다 모아서 한꺼번에 질문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분도 그걸 그리고 이제 미리 카톡 같은 걸 줘서 이거를 좀 이런 건 어떤 겁니까? 라고 해서 답변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전화는 정말 제안해서 딱 궁금한 것만 물어본다거나 그리고 먼저 본인이 뭐를 찾아봐야 될까요? 인수인계서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인수인계서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수인계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회계도 개판으로 해놓고 그리고 또 본인이 그 전임자가 초보가 오는 곳은 전임자도 초보일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급여가 낮잖아요. 초보를 뽑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도 일을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분명히 이 후임자가 초보가 오셨는데 막 보다 보면은 막 틀린 게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한테 이상한 거, 정말 이상한 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지만 아닌 거는 본인이 좀 잘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저희 그런 뭐 좀 잘 하는 분 그런 분들한테 좀 질의해서 저희 카페라던가 아니면 저희 뭐 회사도 괜찮고 저희 회사는 좀 비용이 드니까 어쨌든 비용은 들지만 깔끔하게 물어볼 수 있죠. 저희 회사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러세요. 되게 저는 이런 회사가 생긴 게 너무 기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주변 사람한테 이런 거 막 물어보고 막 근데 그분이 그게 정확한 답변인지도 모르겠고 그분한테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주변 분한테 못 물어봤는데 차라리 이런 회사는 일적인 관계로 내가 돈 내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셔서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회계 그 대행도 그렇고.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문의를 어쨌든 주변에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그리고 본인이 공부를 하세요. 카페나 이런 거를 보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이제 초보인데 자기가 매일 9시에 퇴근을 한다. 나 너무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지가 근데 제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은 너무 힘드시다면 그만두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 단지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단지라면 전임자도 그러고 웬만큼 회계를 잘 했다면 그냥 그 단지에서 한 3달만 버텨보셔라. 저는 항상 일단 얘기를 드려요. 일단 3개월만 버티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몸과 이 마음이 익숙해집니다. 부가도 적절히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개월만 버텨보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근무하고 있는 단지가 정말 힘든 단지인 경우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막 소장님은 뭐 힘든 게 일도 힘들고 소장님은 제대로 결정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단지가 막 진짜 막 복합단지고 안 해본 복합단지고 그리고 또 뭐 만약에 그 단지가 막 돈이 없다거나 막 일이 너무 많다거나 막 자꾸 직원들이 바뀐다 어떤 막 되게 힘든 단지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단지인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 이제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노력을 그 단지가 막 정말 엄청난 문제가 있는 단지가 아니라면 보통 3개월 정도만 버티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 조용한 아파트는 없어요, 여러분. 조용한 상가도 없습니다. 조용했다가 시끄러웠다가 조용했다가 시끄러웠다가 이러고요. 시끄러운 단지는 시끄럽고 계속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프죠? 시끄러운 데는 계속 시끄럽고 계속 그래요. 조용한 단지는 이제 조용했다가 조금 시끄러웠다가 또 조용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시끄러운 단지는 거의 계속 시끄럽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이제 민원 매일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입주민들 와서 막 떠들고 맨날 이제 그런 단지가 있어요. 그러다 한번 착 또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시끄러운 단지는 거의 정리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도 단지 여러 개 다녔잖아요. 그 뭐 10몇 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내가 조용하다고 생각했던 단지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는 다 시끄러웠어요. 진짜 막, 막 멱살잡이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막 되게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 확률? 근데 어떤 분은 물론 그거는 운땡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정말 조용해서 자기는 악성 민원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정말 행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단지가 지금 시끄러운 단지라고 생각할지라도 다른 단지도 좀 많이 시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기 뭐 어디에 박힌 가시가 남 다리 잘린 것보다 더 아픈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거, 내 지금 일이 제일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초보라면 더 힘들고, 그리고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면 더 힘들고, 일 힘들면 더 힘들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를 옳다거나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다. 아파트 일반적인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공부하고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인이 꽤 경력이 있어요. 이 친구가 한 7, 8년 경력이 거의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업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너무 일반적인 계정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네가 그런 거를 나한테 물어볼 그런 군번이 아니라 당신이 그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줘야 할 그런 레벨은 올라와야 되어 있을 것 같다. 7, 8년 차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보니까 그 단지를 몇 번 옮겼는데 그때마다 좀 트러블이 있었더라고요. 소장님들하고도 트러블도 있고 뭐 다른 분들하고도 조금 소장님하고 좀 트러블이 약간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소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소장님이 만약에 뭐 평가서를 쓰라고 했다던가 그러면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가 잘하면 소장님이 왜 평가서를 쓰라고 하겠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네 업무에 집중을 해라. 네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좋고, 네가 뭐 다른 거 하는 것도 좋다. 너 뭐 다른 네 개인적인 일 하는 거 좋지만, 네 업무를 잘 하고 나서 다른 걸 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지금 자꾸 이렇게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또 그 얘기도 했어요. 네가 분명히 소장님 이상한 소장님이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너에게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이 맞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력과 실력은 절대 비례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반비례하지도 않아요. 어떤 분은 정말 경력이 뭐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유튜브 하는 어떤 분은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4, 5년, 3, 4년, 4, 5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잘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신 거죠.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경력 20년 차 경리들보다 그분이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20년 차 경리인데도 불구하고 회계를 잘 모르는 경리들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력과 실력이 비례하거나 반비례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어쨌든 그 경력은 당연히 경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뭐 당연히 그 짬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경력만 있고 한 군데서 오래 있으면서 공부 안 하고 그러시면 경력이 물경력이 됩니다, 여러분. 불경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인수인계 얘기를 드린 거는 너무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수인계를 못 받는다고 혹은 전임자가 나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그걸 갖고 화를 내거나 속상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되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여러분의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인수인계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먼저
본인이 그 앞에 있는 그 자료들 있잖아요. 앞에 했던 거 예산안, 결산안, 그리고 회계 전표들 있잖아요. 하나하나 뒤져보세요. 1년치 정도 전표를 앞에 거를 다 한번 한 장 한 장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초보시라면 중요 계정 과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분계는 옆에 붙여놓고 그걸 보고 하시고요. 그 부가하실 때는 하나 그 순서를 쫙 써놓고 하나 했으면 하나 체크, 하나 체크, 하나 체크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거는 제가 그 업무를 빨리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표철하고요. 1년치 전표철하고 기한서철 한 번씩 쫙 흩어보세요. 한 번씩 쫙 공부하고 이 계정 과목은 그리고 그 우리 전표 보면은 그 계정 과목 있잖아요. 어떤 계정 과목을 썼는지 보세요. 왜냐면 아파트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시고 또 그리고 저 유튜브나 강의라던가 아니면 우리 뭐 이제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자료들을 보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게 어떤 건지 확인하셔서 그리고 그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뭐 듣기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좀 우리 아파트의 어떤 현황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공부하는 방법도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보 생활이 이제 좀 어려움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초보 생활이 빨리 좀 한 3년 정도, 3개월 정도 빨리 후딱 지나서 여러분들이 좀 실력 있고 편안하게 네, 아파트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 제가 이거를 할지 유튜브에 우리 저기 판도라 격리신문을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금씩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도 그 공부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하는데 어떤 분이 그 유튜브 보시고 재무제표도 잘 만드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어렵지만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더운데요. 오늘이 중복이래요. 닭 맛있게 드셨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